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집 한 채를 팔아야 한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도 진료비 걱정에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면요. 여기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 같은 나라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돈을 벌었더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리우,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내 사촌 창민이도 거기서 일하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 한국? 거긴 다르긴 다른가 보네. 하지만 나 같은 외국인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창민 말로는 외국인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가 거의 공짜래. 그런 곳이 정말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남자는 떠났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과연 한국에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한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서 펼쳐진 한 중국인 청년의 감동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리우 웨이밍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중국 칭다오의 작은 공장 마을에서 왔어요. 그곳에서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작은 부품들과 씨름하며 살았죠. 월급은 한 달에 겨우 4,000위안,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것도 야근 수당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공장 다른 부서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작은 꿈들을 키워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초,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에는 과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지역 병원을 찾았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CT 검사비가 2,000위안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어요. 그 돈이면 저희 가족의 한 달 식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가게 운영비로 모아둔 돈을 꺼내 검사비를 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최소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정도 예상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만 위안이라면 저희 가족이 7년 동안 모든 지출을 아끼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작은 아파트였지만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산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몸무게가 20kg이나 빠지셨고 머리카락도 모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병원비는 계속 불어났어요. 결국 어머니의 반찬 가게까지 팔았지만 모든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8달 동안의 투병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빚더미와 작은 월세방으로 옮긴 어머니와 저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2배로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아버지처럼 복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과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참았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좋지 않네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될까 두려웠어요. 아직 어머니를 모실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병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로 빚을 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밀 검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휴식 시간에 휴대폰으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보험료도 싸고 병원비도 거의 공짜라더라.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인터넷에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댓글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짜임. 내 사촌이 위암 진단받고 한국 가서 수술받았는데 중국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들었대.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제도라던데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어. 암 같은 중증질환은 보험 혜택이 더 크다고. 호기심에 더 찾아보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이 있고 진료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였거든요. 다음 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 왕메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힘든 공장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리우, 어제부터 얼굴색이 안 좋던데 괜찮아?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지만 왕메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숨기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너도 건강검진 받아봐야 하지 않아? 결국 저는 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복통이 있지만 돈이 없어 검사를 못 받는다고요. 그러자 왕메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있잖아. 내 사촌 창민이가 한국에서 일해. 거기서는 의료보험이 엄청 좋대. 얼마 전에 창민이 친구가 큰 수술했는데 거의 공짜로 했다더라. 너도 가볼래? 창민이가 일자리 소개해줄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메이는 진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휴대폰으로 한국에 있는 사촌과 화상통화를 연결해 주었죠. 화면 속 창민은 서울 외곽의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의료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창민의 눈이 빛났어요. 여기는 천국이야. 내가 작년에 맹장 수술했는데 10만 원도 안 들었어. 우리나라였으면 1,000위안은 썼을 텐데. 게다가 의사들도 친절하고 병원도 깨끗해. 창민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외국인 노동자도 6달만 일하면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 그럼 병원비가 80%나 할인돼. 리우, 내가 아프다면 한국 오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야. 통화가 끝나고 왕메이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때? 한번 고려해봐.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내가 아프면 어머니는 어떡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걱정하셨죠. 먼 이국 땅에 아들을 보내는 게 불안하셨나 봐요. 하지만 제 건강 상태를 아시고는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너라도 건강해야 한다.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것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자.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낯선 한국어.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왕메이의 사촌 창민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대신 들어주며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중국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리우,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우선 우리 공장 기숙사로 가자. 거기서 쉬고 내일부터 새 생활을 시작하면 돼. 창민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살던 칭다오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좀 더 정돈되고 체계적인 느낌이랄까요.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공단이었어요. 창민이 일하는 금속 가공 공장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생각보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3평 정도의 방에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넓었어요. 여기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특히 언어가 제일 어려울 거고. 하지만 걱정 마. 공장에 중국인들이 꽤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창민의 말대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공장 관리자와의 면접은 간단했어요. 창민이 통역을 해주었고 제 경력을 확인한 후 바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급여는 중국에서 받던 것의 2배 가까이 됐어요. 월급이 15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당시 중국 돈으로 9천 위안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은 익숙했어요. 금속 부품을 깎고 다듬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어 장벽이 높았어요. 작업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기도 했고 동료들과 대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새로운 중국인 동생이구나. 나는 린이야.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 린은 45살쯤 된 중국인 남성이었어요.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3가지가 중요해. 첫째,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워야 해. 둘째, 규칙을 잘 지켜야 하고. 셋째,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해. 제가 건강보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자 린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도 직장 다니면서 체류 자격 있으면 6달 후에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되는데 그 대신 병원비가 많이 할인돼. 내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조금만 참으면 좋은 혜택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6달만 참으면 된다니 그동안 통증을 조금 더 견디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복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결국 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직 보험 혜택은 못 받지만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통역해줄게. 린의 도움으로 공장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중국 병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시설, 질서 정연한 대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친절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자 직원이 뭐라고 물었습니다. 린이 통역해 주었어요. 건강보험에 가입했냐고 물어봐. 아직 안 했다고 해. 제가 고개를 저으니 직원이 다시 뭐라고 설명했어요. 린이 말했습니다. 보험 없으면 비용이 좀 비싸대. 괜찮겠어? 걱정이 됐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진료를 받기로 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등 여러 언어가 들려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린이 간단히 통역해 주었어요. 그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좋아요. 제 고향에서는 병원 가려면 하루 종일 줄 서야 하는데 여기는 정말 빨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싸요. 응우엔은 한국에 온 지 3년 되었다고 했어요. 이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고 작년에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린이 제 증상을 설명했고 의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간단한 진찰 후 의사는 무언가를 처방하더니 말했습니다. 린이 통역했어요. CT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대. 오늘 할 수 있는데 할래? 순간 긴장했어요. 중국에서는 CT 검사 비용이 한 달 월급과 맞먹었거든요.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과정은 신속했어요. 대기 시간도 짧았고 검사 자체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린에게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보험 없으니까 좀 비싸겠지. 50만 원 정도 될지도. 하나 50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3천 위안 정도.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지만 중국에서의 검사비보다는 훨씬 저렴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 저는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방약을 받고 수납창구로 가서 비용을 계산할 때 정말 놀랐어요. 35만 원입니다. 예상보다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약값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중국에서였다면 최소 배는 더 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6달만 견디면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희망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약을 먹고 열심히 일했어요. 퇴근 후에는 린이 추천해준 한국어 학습 앱으로 기초 회화를 공부했습니다.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나고 드디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복잡한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었어요. 제 월급에서 약 6% 정도가 공제된다고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받은 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보험 혜택으로 비용의 80%를 할인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진료비가 7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중국 돈으로 400위안 정도. 거의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의 말이었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네요. 이대로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의료 시스템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린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중국에서 이런 치료 받으려면 집 한 채는 팔아야 할 텐데 여기선 점심값 정도면 충분하네요. 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을 의료보험 천국이라고 했잖아. 여기 있으면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한국 생활이 점점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아침, 공장 입구에 낯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민이 급하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정부 단속반이야. 불법 체류자랑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조사한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체류자였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중국에서 경찰을 마주쳤을 때처럼 긴장됐습니다. 조용히 작업장 뒤편으로 빠져나가 화장실에 숨었어요. 화장실 칸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제가 숨어있는 칸 옆에 멈췄어요. 단속 반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지만 하츠이 큰 소리로 재채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옆 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더 묻지 않고 화장실을 나갔어요. 한참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나와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있었어요. 한국어로 가득한 공문서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어요. 편지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린을 찾아갔습니다. 린은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조사 대상이 됐어. 건강보험 자격 확인 조사래. 다음 주 수요일에 사무소로 가서 면담해야 한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중국인들 중에 단기 체류로 와서 수술만 받고 가는 의료 관광객이 많아져서 단속이 심해졌어. 특히 암 환자들이 많이 와. 한 중국 여성은 암 수술 받고 보험으로 9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주소지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한 거였대.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일하고 보험료도 다 냈는데요. 그래도 조사는 받아야 해. 걱정 마. 너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추방당하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없을 텐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처럼 병원비 감당 못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서 만난 베트남인 응우엔이 제 고민을 듣고는 위로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 친구도 그런 편지 받았는데 괜찮았어. 정직하게 살았으면 문제 없어. 점심시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지즈도 조언을 건넸습니다. 고향에서는 의사였다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금과 보험료 납부 증명을 모두 준비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도 있으면 도움될 거야. 아지즈의 조언대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준비했어요. 면담 당일 린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긴장돼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이유로 온 것 같았어요. 이름이 불리고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중국어 통역사가 배석해 있었어요. 조사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에 왔습니까? 본국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오래 한국에 머물 계획입니까? 질문에 하나하나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이야기, 제가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은 일, 그리고 한국에서 정당하게 일하며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처럼 치료비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긴장해서 그런지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조사관과 통역사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의외로 이 순간에 조사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법적인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면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린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봤지? 문제없다고 했잖아. 그날 저녁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린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오른다고 불평하는 거야. 귀를 기울이니 한 직원이 말하는 게 들렸어요. 작년에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5천억 원이 넘었대. 우리가 낸 보험료로 외국인들 치료비를 메꾸는 셈이지. 다른 직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건데 기본적인 의료 혜택은 받아야지. 인간적으로. 그럼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들 다 치료해줘. 특히 의료 관광객들까지. 말이 돼? 최근 통계 봤어. 중국, 러시아, 몽골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에서도 복잡한 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 특히 암이나 심장 수술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받으러.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린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직한 외국인들까지 피해볼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건강보험 조사 이야기는 걱정시킬까봐 하지 않았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점들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건강이 좋아진 것을 아시는지 기뻐하셨어요. 내가 건강해지면 그게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건강보험 조사를 무사히 통과한 후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사회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병원에 갈 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퇴근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간,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려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보니 한 노인이 산책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잠시 망설였어요. 나 같은 외국인이 나서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간병하며 배웠던 응급처치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의식이 없고 호흡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다행히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 때 병원에서 알려준 방법 그대로요. 하나, 둘, 셋, 넷.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리듬을 유지했어요. 어느새 제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팔이 아프고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던 죄책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꼭 살려야 해. 약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살피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심폐소생술 정말 잘하셨네요. 덕분에 맥박이 돌아왔어요. 노인을 구급차에 태우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어디로 이송하는지 알려주었고 저는 그대로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노인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쯤 기다리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뭔가 물어본 후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남자는 아버지가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어요. 의사가 심정지였다고 했는데 제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뇌 손상 없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회사 배지를 본 남자가 물었어요. 혹시 외국인 근로자세요? 순간 긴장했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왔어요. 예상과 달리 남자의 표정이 더 밝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목숨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나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외국인 의료보험 악용 사례가 늘어나는 반면 정직하게 보험료 내는 외국인분들도 많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필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만나다니. 오늘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니 제 신념이 더 강해졌어요. 의료보험은 국적을 넘어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라는 거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공장에 출근하니 모두가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제가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지역 뉴스에 나갔던 거예요. 한국인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고 전에 외국인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말했던 직원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잘했네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보험은 단순히 싼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자신도 사회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복된 건강으로 주말마다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통역 봉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병원에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는 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린, 응우엔, 아지즈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가이드 소책자도 만들었어요. 아지즈는 의학 지식을, 응우엔은 한국어 능력을, 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소책자 제목은 한국 건강보험 권리와 책임이었어요.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제도를 악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보험료를 납부합시다. 우리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키는 이 제도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얼마 후 중국에 있는 친구 장웨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그는 척추 디스크로 고생 중이었는데 한국 의료보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리우, 한국 의료보험 정말 혜자냐? 나도 수술 받으러 가볼까? 순간 고민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래, 당장 와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장웨이, 그냥 의료 관광객으로 오는 건 자제했으면 해. 그런 행동들이 정직하게 보험료 내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한국 의료보험은 공짜 천국이 아니야.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해. 진짜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와서 정직하게 보험료를 내야 해. 그날 저녁 정기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데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축하합니다.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살리지 못했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덕분에 새 삶을 얻은 거예요. 병원을 나서며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디선가 단풍잎 하나가 살랑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손으로 받아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병원 로비에서는 린, 응우엔, 아지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넷은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그리고 이 놀라운 의료보험 시스템을 함께 지켜나가자. 제 손에는 완치를 알리는 진단서와 새롭게 도전하려는 한국어 의료통역사 자격증 원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